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월가에서는 미국 고용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 조작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조작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용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QCW 데이터와 월간 고용보고서상의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증가폭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된 것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8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신규 일자리 숫자를 81만 8천 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의 신규 일자리 증가가 부풀려졌다라는 것이고 노동시장이 이미 냉각되었으며 고용지표를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옐런 재무장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 고용통계 차이를 대선에 유리하도록 광범위한 통계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는 고용지표가 조작되었으니 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으로 보유자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미국의 노동시장은 냉각되었으니 이제 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비슷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두 부류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는 조작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월간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먼저 월간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기 고용 임금 통계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고용보고서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고용보고서에는 크게 두 가지 설문조사를 통한 고용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고용통계조사인 CES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실업보험, 텍스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67만 개의 사업장 중 13만 개의 기업 표본을 선정하여 고용 수준, 고용 시간, 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이는 미국 50여 개 주 비농업 근로자의 약 34% 정도를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 현황 조사인 CPS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며 약 6만 가구를 선정하여 고용 상황 관련 조사인 노동 인력,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를 조사합니다. 사업장 대상 조사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기에 표본 크기가 가계 대상 조사보다 크고 월별 변화에 대한 오차 범위가 작습니다. 사업장 조사를 통해 비농업 고용지수의 월별 변화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 대상 조사는 사업장 대상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농업 종사자, 가사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이 가계 대상 조사에서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분기 고용 임금 통계조사 QCW는 실업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과 임금을 산출하여 1,20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민간고용 약 97%인 1억 5천만 명 이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사입니다. 분기고용 임금 통계조사는 자영업자, 농업고용, 실업보험 미가입자 등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QCW는 분기가 종료된 뒤 약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발표되므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례 벤치마크 수정이란 미 노동통계국 BLS에서 매월 발표하는 고용통계조사 CES의 분기 고용 임금 통계조사인 QCW 데이터 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 등 데이터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8월에 전년도 2분기부터 현년도 1분기까지의 QCW 데이터를 반영하여 예비치를 발표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확정치에는 추가 응답을 반영한 QCW 수정치와 기업의 창업, 폐업 모형, 오차 조정 및 연간 계절 조정 재평가 등이 모두 반영되어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QCW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2024년 8월에 예비치를 발표하는 것이며 2025년 2월에 확정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21일 벤치마크 수정에 따라 24년 3월 기준 조정폭이 81만 8천명으로 0.5%가 하향 수정된 것이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예비치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고용인구가 기존 1억 5,720만 명에서 1억 5,640만 명으로 수정되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비농업 고용 증가세는 월평균 24만 6천 명에서 17만 8천 명으로 둔화한 것입니다. 전문 기업 서비스, 레저 숙박, 소매, 제조, 금융 서비스, 정보업종은 하향 수정되었으며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운송, 창고업 등은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월간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고 25년 1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는 25년 2월에 벤치마크 수정 확정치를 발표하며 월간 데이터가 모두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 이상이면 긍정적인 경기 사이클로 해석을 합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벤치마크 수정에 따라 24년 3월까지 비농업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였으나 월평균 17만 8천 명으로 고용이 나쁘다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강했던 고용이 견조한 고용으로 단계가 낮아진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림 1에서 벤치마크 수정에 따른 연간 고용 변화를 보시면 예비치와 확정치 비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QCW 고용 예비치는 이후 확정치 발표에서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번 수정치의 수정폭 마이너스 0.5%는 지난 10년 평균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어 확정치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미 노동통계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 고용통계를 과대 포장하여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은 QCW 통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벤치마크 수정에서 81만 8천 명이라는 수치는 지난 2009년에 82만 4천 명 이후 최대로 매우 큰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QCW의 벤치마크 수정은 전년도 2분기부터 현년도 1분기까지 1년치 데이터를 벤치마크 수정합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이죠. 정치적 유리함을 위한 고용지표 과대 포장을 위해서라면 굳이 2023년의 데이터부터 통계 조작하여 대선 직전인 2024년 8월에 들통날 통계 조작을 할 까닭이 없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이득도 없고 금방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 조작을 하려면 더 효율적인 다른 방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통계 조작이 아니라면 고용통계조사 CES와 분기고용 임금통계조사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낮은 QCW 조사의 초기 응답률을 들 수 있겠습니다. QCW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세무당국에 분기별 납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납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초기 응답률은 90.8%였고 최종 응답률은 93.1%였지만 2023년 3분기 초기 응답률은 85.9%이고 최종 응답률은 88.5%로 하락했으며 2024년 1분기 초기 응답률도 86.5%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업 창업 폐업 모형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창업 폐업 모형은 고용통계조사 CES에서 포착되지 않는 신규 기업의 형성과 기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순취업자 수 증감을 역사적 패턴을 분석해서 예측치를 산출하는 노동통계국의 경제 모델로 CES 표본조사의 한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창업 폐업 모형은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측치이므로 나중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월간 비농업 고용지표가 수정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창업 폐업 모형은 추정치에 기반하므로 급격한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측이 불안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농업 고용 추정치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증가로 예측하는 등 상향되어 나타나는 단점이 존재하며 자영업자가 증가하거나 스타트업 증가 등과 경기 침체로 급격한 폐업이 증가할 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모형의 과대 상향 예측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취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중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고용 증가를 확대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외국인의 전체 고용 인원은 3,100만 명이고 내국인의 전체 고용 인원은 1억 3,103만 7천 명으로 내국인 고용 인원이 외국인 고용 인원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7월까지 외국인 전체 고용 인원은 568만 3천 명이 증가하였고 내국인 전체 고용 인원은 797만 2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고용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QCW 벤치마크 수정 부분으로 내국인은 65만 1000명이 감소했고 외국인은 126만 6천 명이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외국인 고용 통계를 산출할 때 불법 및 합법을 구분하지 않으니 이 시기 많은 외국인 고용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불법 이민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ES에서는 전체 고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직원 수준의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QCW는 실업보험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에 최근 고용 증가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불법 이민자들이 제외되어 고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조작에 관한 주장은 QCW 통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고용통계조사 CES와 분기 고용임금 통계조사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기사에서 미 고용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압박용 카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극대화하여 마치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기레기들은 누군가의 입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연례 벤치마크 수정이 큰 격차의 수치가 나왔으나 이것이 미 연준의 노동시장 평가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QCW, CES 간 약 71만 명의 격차는 이미 발표가 되었던 상황이고 미 연준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비농업 고용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QCW 벤치마크 수정을 통한 81만 8천 명의 하향 조정은 이미 연준 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연례 벤치마크 수정이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폭을 빅스텝으로 확대하게 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치마크 수정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수정은 사업장 대상 CES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계 대상 조사 CPS로 산출되는 실업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의 데이터는 GDP와 개인소득 등의 지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QCW가 실업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인원의 규모가 전체 고용의 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대략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치 발표 81만 8천 명 수준에서 내년 2월 확정치 발표 때에는 조정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하향 추정치는 5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전체 고용이 0.3%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마무리하자면 미 연준도 고용지표의 과대 가능성을 이미 알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례 벤치마크 수정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은 미국 고용지표 조작 주장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